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또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알다시피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권력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차기를 꿈꾸는 또 그런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굉장히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을 받는다. 아, 사법부에서 그렇게 쉽게 이 사람을 다루지는 못하겠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형이 나올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정 구속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됐고 걱정이 되죠. 지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사법농단이니 뭐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지금 급기야는 이제 사법부 수장이 구속까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재판을 내렸다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법부 살아있네. 이제 그 얘기를 사법부 독립 확인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김경수 지사, 오영중 변호사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 법조인 여러 명하고도 제가 이제 취재를 다 해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짐작은 했지만 과연 법리적으로 이게 옳았느냐라는 것도 저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죄형 법정주의, 증거 재판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형 법정주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법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이 김경수 지사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 저는 궁의 관심법으로 재판한 거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증거를 하면 녹취록, CCTV, 증언자, 목격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직접 증거라고 그러는데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황 증거는 진술자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진술이라는 것은 드루킹과 드루킹 공모자들의 진술이에요. 근데 그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배격되거나 탄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한겨레신문에서 얘기했어요. 뭐뭐로 보인다가 8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유죄다가 아니라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좀 이따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에서 단독한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시연한 후에 경력금조로 100만 원을 줬다. 이게 그때 단독 특종이었고 모든 언론인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을 준 것이 허위로 밝혀졌어요. 김경수 지사가 특검 마지막 갔을 때 이걸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준 거를. 그래서 왜 100만 원 줬다는 걸 안 물어봅니까 했더니 그건 사실로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시연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봤다라는 것을 공모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진술을 하자라는 것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메모장이 압수가 됐어요. 근데 그걸 특검이 증거 제출 안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수사 기록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 발견된 거, 자기들끼리 짠 거죠. 짜맞추기 한 거. 그거를 증거로 냈어요. 이런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 2016년 11월 9일 날 산채라는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하는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특검 과정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라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그런 사실도 배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보는 걸 봤다, 시연하는 걸. 우리는 창 밖에서 봤다. 창에서 붙어서 봤다. 창에서 1m 떨어져서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진술이 왔다 갔다 했으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탄핵되고 정황 증거가 증거 채택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뭐뭐로 보인다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81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궁예의 관심법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라고 일단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판사가 무죄 때 뭐 하여간 무슨 이유였는지 이거 유죄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판사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 갔죠. 왜냐하면 자기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여권의 실세인데 여권 실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이제 좋을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론 뭐 또 문파들의 공격들 이거 다 감당해내면서 이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왜 내렸을까요? 그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제 추론입니다. 네.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잘 아시다시피 잘 나간 엘리트 코스였어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로 2년간 근무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갔어요. 영장전담판사는 아무나 못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건 승진 코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황증거로 봤을 때 저도 정황증거 얘기합니다. 원래 1월 25일이 김경수 지사의 선고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선고를 연기합니다. 근데 연기할 그 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는 시점이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일단 합니다. 자, 그런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박근혜도 실형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는 환영하더니 왜 지금은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뇌물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건데 국고손실죄로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징역 8년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엄벌에 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받은 게 뇌물죄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엄한 판결을 했고 김경수도 엄한 판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다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는 이런 그 법률은 사실은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다가 댓글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이럴 거를 알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옆자리에 컴퓨터 있는 사람들 거를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를 그 가져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 업무 방해 그야말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양형 기준이 그 2년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이지만은 가중 처벌하는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3년 6개월까지 그 구형을 재판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그 허익범 특검에서 3년을 구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2년이 과하다 하는 것은 과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좀 과하죠.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법정 구속을 한 거는 아마도 그 법정 구속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뭐 김경수 지사가 도주할 사람은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저는 법정 구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 정부 법정 구속이 들어서 과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국정원, 기무사, 경찰 그렇게 철저하게 댓글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을 내린 정부인데 이 정부에서 같은 케이스가 생겼는데 같은 케이스도 그냥 같지가 않더라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41만 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루킹 그 킹크랩은 8,840만 회를 저 댓글을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백 바로 내가 배 얘기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선배님 그거는 이런 예. 거예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41만 건, 약간 8천만 틀리긴 건. 틀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두 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 41만 건을 썼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41만 개의 트위터나 글을 올렸다는 뜻이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천만 건 이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저도 이게 제 민주당에서 고소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트위터 이런 데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기사 하나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해서
1분에 막 몇십 건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합산해서 뭐 8천만 건이다, 뭐 몇만 건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질적으로 좀 다른 거고요. 근데 김학용 의원도 그 41만 건하고 그 8천만 건하고 같은 비중으로 몇백 배가 더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그래서 질적으로 그걸 다른 확인을 거예요. 했다고. 네. 확인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위 그 댓글 부정을 하는 그 수준이 국정원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그 드루킹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다가 대학교 수준의 그런 그 부정 댓글이다. 이런 건 분명하고요. 수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단히 많은 그 부정을 저지른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그 차제에 그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드루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댓글 공작 뭐 예를 들어 댓글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누가 대줬냐? 이게 이제 밝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김경수 지사 선에서 알고 끝난 거냐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건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알아내야 될 숙제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2017년 5월 5일 날 그 선관위에서 검찰에다가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혐의를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그 5개월 정도 걸려서 10월 16일 날 내사를 끝내고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5개월 동안 사실은 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은폐 의혹 그리고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죄로 밝혀지면은 무혐의 처리한 것이 수사가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가 남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국민의 의혹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